삼양식품 2025년 실적을 술붓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전이고 PBR은 7.32로 높은 상태입니다. 매출 증가와 재고 회전율 증가가 복합 성과를 냈다고 표현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는 중구 퇴계로 159번지 충무로 2가 삼양 라운드 스퀘어 빌딩. 요 말이 재밌습니다. 동그라미와 사각형 빌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및 해외 판매 및 물류 법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식품 제조기업으로 지배기업인 삼양식품주와 종속기업을 중심으로 면류 등 식품의 제조 판매 사업과 물류 및 용역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양식품 본사를 중심으로 식품 제조 및 판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경을 담당하는 삼양제분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양로지스틱스 등 종속기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지역의 경우 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지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 대응 및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역 서비스 사업은 물류 및 유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양 로지스틱스와 면사업부의 후레이크 스프 원료 선별 용역을 담당하는 삼양 라운드워스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운드와 스퀘어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전한다. 이게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동글뱅이와 정사각형. 오징어 게임에 그 세모 하나만 더 있으면은 천지인이 되는 그런 상징인 그 기호죠.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시가가 113만 7천 원입니다. 1년 전 84만 4천 원보다 34.7%가 증가했고요. PBR은 근데 732%로서 전년보다 101%가 내려갔습니다. PBR은 내려갔네요. 5% 이상 주주는 삼양 라운드 스퀘어 주식회사가 35.48%, 국민연금공단이 9.65%, 외국인이 15.43%인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 분석 결과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대로서 33.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800억 원이네요. 29.4%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53.7%로서 1.4%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5,522억 원으로 30.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5로서 0.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4,696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24.7%, 20%가 넘었다. 매우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는 참조해 주시고요. 매출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 1조 원대인데 2025년에 1조 9천억이면 2조 원 했다고 1,000억 원 부족한,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1,548억 원대인데 4,700억 원이니까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소득에 있어서도 이렇게 2년 만에 2배 상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부러움을 갖고 싶네요.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91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80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 2024년도에 30% 증가했을 때 재고는 19% 더 낮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고를 줄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는 매출이 33%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0%밖에 증가를 안 시켰으니까 상대적으로 재고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은 예측의 타 제조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75억 22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상품 사용액이면 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8,857억 원 29.5%가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8,782억 원 29.4%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5,522억 원으로 30.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973억 원을 뺀 2,54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22.3%, 재료비율이 77.7%인데 이게 0.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이 더 올랐을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 검증은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2023년에 3억 5,900만 원은 이게 무엇인지 그 갭을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치는 하는데 2023년도만 3억 5,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 역시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8억 원. 이것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1,800억 그 차이가 그렇죠. 18억 원. 18억 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93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9.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수는 3025명으로 635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4년도에도 30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6,390만 원이 됩니다. 이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왔음에도 급여 수준이 올라갔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버니까 많이 올려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2.3% 상승 정도밖에 되지를 않네요. 물가 상승률 따라 정도 그 정도뿐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 재비 및 운반비가 24.4%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60% 증가했고 전력 연료비가 16.9% 증가했습니다. 김성수 부회장이 지배체제로 불닭볶음면의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스킨 인 더 게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3회전 전년보다 상승했고요. 수료분율도 상승했습니다. 순방향으로 올라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30.9%로서 ROIC는 1.1% 하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1회전으로 전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1회전에 비해서 매입 채무 회전 지급 속도 12.2회전입니다.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돈을 빨리 주고 있다 그러네요. 전분을 구매하는 이 자회사 삼양 제분 쪽에서 들어오니까 돈을 좀 빨리빨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빨리 주고 있네요. 2023년도에는 대금 지급 속도가 낮았었는데 2024년도부터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 빠르게 반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40.1%로서 2.5%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5.3% 단순 평균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중평균 매입 비중을 해볼 수 있으면은 맥분이 가장 비중이 많을 것 같은데 감자 전분보다 요 맥분이 비중이 가장 높다면은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회사는 매입 비중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중평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는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라면 120g짜리 40개 들이가 26,400원이 공장 출고가인데 요거를 40개로 나눠 보니까 라면 하나에 660원인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통 1,000원에 사죠. 신라면이 1,000원이라면은 다른 데 메이커는 950원 정도 그렇게 아마 소매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비싸네요. 공장도 가격 자체가 9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한 1,500원 정도 불닭볶음면은 그렇게 비쌀 것 같습니다. 안 먹어봤지만은 개당 사가지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1, 2차 추론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었고 판매 가격 상승도 추론을 했죠. 그리고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 판매 가격 상승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간 거냐?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중 평균하면은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분이 이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매입 비중이 가장 높다면은 전체적인 원재료 매입액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터 없이 그냥 추정만 가지고는 확정적인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죠. 수치라는 게. 따라서 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5,433억 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4,789억 원,
최종 126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캐펙스 자본적 투자, 공장 증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4,288억 원 증가가 됐죠. 어디가 많이 증가가 됐느냐? 역시 유형자산 쪽이 3천억 원대 이상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 부동산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는데 221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추가 뭐 공장 부지 매입을 한 건지 그거는 알 방법이 없네요.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바꾼다고 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 프리캐시 플로우, 그냥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60억 원이면 회사에 돈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2.9%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투하 자본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율은 내려갔습니다. 유상증자 뭐 이런 등등으로 그 공장 신설로 유형자산이 좀 증가해가지고 유상증자가 아니고 유형자산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진 거로 산출이 됩니다. 주주들이 582억 원을 더 추가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져가질 못하고 근데 배당금 지급으로는 298억 원 나갔는데 자기 주식 처분으로 747억 원이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582억 원이 회사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33.3%였습니다. 자, 운영경비부터 보면은 운영경비가 30.3% 증가했는데 2026년도는 25%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상황도 지금 뭐 이란 전쟁 등 이런 것도 생각해 봐가지고 또 영업이익이 45.7% 증가했는데 50% 요거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랬을 때 이것을 슬픈일로 나누면은 2조 5,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6.5% 증가하는데 매출의 슬프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매출 재료비가 늘어난 것을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차 한 대당 납품하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은 255만 원에 한 차당 이렇게 그 대리점이든 어디든 나간다고 한다면은 65만 8천 원 남는데 욕심을 좀 내서 재고 회전율을 24일 전까지 올리면은 4.2%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은 좀 예측이 복잡합니다. 그 생산을 좀 아까 매출 증가율보다는 이게 적게 잡았어요. 왜냐? 실적이 그 매출 증가율보다 그 재고 증가율이 낮게 됐기 때문에 생산 증가량을 20%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15% 감소했을 때와 15%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1조 3,545억 원으로 총 제조 비용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성취하려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그 동일한 이익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란 것은 이제 더 매출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에서는 약간 부풀림을 할 거로 봅니다. 235만 원으로요. 그 매출액이 235만 원이 된다면은 그 추가 목표를 그 스루풋과 같이 동일한 매출액까지 했을 때 한 8천억 남는 거로, 그렇게 80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손익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255만 원에 팔 경우에 스루풋은 65만 8천 원 남는데, 거의 그 재고 감소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 회계도 매출이 증가해도 매출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재고를 줄이면은 많은 회사들이 매출 증가율보다 그 재고 증가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삼양은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재고 자산 증가는 그렇게 많이 안 시켰으니까 상대적으로 재고를 감소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데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역시 원가 회계는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를 했을 때 스루풋은 75만 4천 원 남는데, 코스트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재고가 감소해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스루풋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그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드렸듯이 실적 자체가 매출이 증가함에도 그 재고를 줄였던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스루풋 관점의 판매 가격 제시에 대해서 너무 내고하지 않는 것이 상도에 맞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제가 예측 프로그램은 화리프 질문에 따라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원가 회계손익과 스루풋 회계손익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의 원인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매우 클 경우에 나타나고, 또 이 가공 비율이 높을 경우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았을 때 스루풋율도 가장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원가 회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다품종 소량 취지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 24회전 할 것 같은데 52회전 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이제 그 천재인 슈라겐하임이 한 얘기고요. 비코우즈는 제가 좀 그 추가로 원인을 써봤습니다. 스루풋은 매출액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만 빼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 슈라겐하임 했었고, 요거는 이제 현대 모타그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은 완성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재고 회전율이 20몇 회전 삼양식품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원가 회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 생산하지 않기, 그리고 원가 회계 쓰레기통에 버리기, 요 템플릿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